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아키바 클라스입니다. 지난 편 안노 히데아키의 1년 전쟁 부분 해설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것도 보시면 보시기 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는 미리 보기라고 말씀드려 어그로를 좀 끌었는데요. 보시기 전에 재미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미리 본질까지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어디서도 들으신 적 없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안심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크학스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건담 시리즈를 언급하며 일반적인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아키바 클라스 아닙니까? 우선 폭탄 발언부터 드릴까 합니다. 지크학스의 본질은 건담도 에바도 아닌 프리크리가 될 겁니다. 응? 프리크리가 뭐지?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프리크리라는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지크학스의 감독인 쯔르마키 씨와 각본을 담당한 에노키도 씨가 25년 전 똑같이 감독과 각본을 담당한 작품이며 지방도시에 사는 초등학생 나오타가 수수께끼의 여자 하르코와의 만남을 계기로 머리 위에 솟아난 로봇 칸치와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청춘을 다룬 작품입니다. 쯔르마키 씨는 이 작품으로 실질적인 감독 데뷔를 했고 TV 방영 애니메이션이 아닌 판매용으로 제작된 편당 25분 안팎의 6부작 OVA로 요즘 일본 TV에서도 방영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작품은 아니지만 오히려 북미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판타지아 국제영화 2003년도 애니메이션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또한 이 작품이 나왔던 시기에는요. 가이낙스가 포스트 에반게리온을 목표로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했던 시기이고 그 중에서도 프리크리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재조명을 받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체인소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체인소맨 작가 후지모토 타츠키가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체인소맨이 300만 부를 돌파하였을 때 후지모토 타츠키는 체인소맨은 사악한 프리크리를 목표로 만들었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크학스의 본질이 프리크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리크리는 일부에서 평가가 대단히 높았고 쯔르마키 감독을 상징하는 작품이었지만 프리크리의 제작사인 가이낙스가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불운하게도 저작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쯔르마키 감독이 아닌 속편 제작이 강행된 비운의 작품이라는 것과 프리크리와 똑같이 쯔르마키 감독의 에노키도 씨가 각본을 쓴 톱을 노려라 2도 프리크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토미노 감독과 건담 드립이 나오는 프리크리의 유전자의 결정판은 건담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쯔르마키 감독은 처음 이번 건담 감독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건담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건담을 감독할 정도로 좋아할 자신이 없다고 하며 망설이며 그래도 일단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의외로 통과가 되어서 감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제출한 쯔르마키 감독의 기획안에는 건담의 또 다른 역사도 있었지만 바뀌어진 역사는 어디까지나 장치일 뿐이고 기획안에는 프리크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니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프리크리 같은 기획이 건담에서 통과될지 반신반의하였지만 일단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감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니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건담 지크학스의 본질은 건담과 에반게리온을 가장한 프리크리 보완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 프리크리 보완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작품을 마지막까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지크학스를 보시기 전에 프리크리를 보시면 작품의 본질이나 흐름을 미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대략 편당 25분 정도의 6화 정도로 끝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극장 특전 지크학스 일러스트의 머리 위에 있는 건담이 왠지 프리크리를 연상하게 하네요. 또 하나, 이번 지크학스를 보시기 전에 다른 건담 시리즈를 꼭 보실 필요는 없지만 1979년 최초의 건담 작품 기동전사 건담 TV판 제1화 건담 대지의 서단은 꼭 보시고 가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극장판 3부작이나 오리진이 아닌 가능한 첫 TV판의 1화를 보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여담으로 지크학스 제작 중 쯔르마키 감독과 에노키도 씨는 오밤중에 본편과 관련은 없지만 릭돔과 짐 어느 쪽이 강한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릭돔이 짐한테 질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에노키도 씨와 짐도 일단 건담이긴 하니까 라는 의견에 쯔르마키 감독이 1시간 가까이 말싸움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 큰 아저씨들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 정도의 건담이기 때문에
건담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 꼭 뭐 프리퀄리만 의식하실 필요는 없고 건담 팬 여러분들도 보시기 전에 충분히 기대를 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편에 이어서 지크학스 본편 부분과 한글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재미가 반감하지 않는 선에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린 뒤바뀐 역사의 1년 전쟁 이후 5년이 지나고 이야기는 사이드 6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무대가 되는 사이드 6는요, 지금 자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크에 큼직하게 한자로 경찰이라고 써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이드 6는 거의 그냥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본이 이제 현대 일본이냐? 그러면 좀 현대 일본보다는 좀 더 옛날 일본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이제 좀 역사나 이런 어떤 예전 이제 상황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딱 봐가지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대 일본을 그리면서 이 사이드 6에는 일반인들의 구역과 또 난민들이 모여 사는 이제 구역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주인공인 마추랑 전쟁 난민 소년 얀이 등장하게 되죠. 난민이라는 설정을 이제 굳이 넣어서 또 난민촌을 또 따로 그렸어요. 그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영화판에서 밝혀진 부분까지는 난민에 대한 자세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고요. 단지 그 분위기 자체는 일본이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들어와서 통치하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GHQ에 통치되던 이 시절에 일본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일본이 일본 영화 콘텐츠에서 이제 전후 시대를 그린 작품들이 꽤 이제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제가 지난번 에반게리온 실사화 편에서 말씀드렸던 고질라 -1이 있고 또 하나 가면라이더 블랙선. 저는 이번 지크학스에서 학생운동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었고 때문에 가면라이더 블랙선에 가까운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해드리면 또 몇 시간 동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이드 6는 현대의 일본과 패전 직후의 일본 그리고 운동권이 활발하던 시기의 일본이 융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지크학스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다 그럴 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전의 시리즈였던 저도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은 수성의 마녀가 두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었고 또 어떤 큰 전쟁 이야기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의 배틀로 성장해 나가는 그 구도가 처음에 설정이 나왔을 때 설정상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번에 극장을 다녀와서는 좀 그런 걱정은 많이 안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수성의 마녀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 아이들의 어떤 학원물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지크학스는 평범한 일반 학생이 운동권의 학생을 만나서 이게 이제 일이 좀 뭐 꼬인다고 하면 이상하고 어떤 일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좀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과 함께 크랜 배틀을 하게 되는 그룹의 아지트도 겉은 고철을 취급하는 회사지만 일반적인 회사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마치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 서클실이나 운동권의 사무실을 연상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썸네일로도 어그로를 좀 끌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한글이 등장하는 씬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글이 등장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사무실에 붙어있는 화이트보드 일정표에 한글이 큼직하게 써 있었는데요. 강의 일정이나 회식 일정 같은 것이 한글로 써 있었어요. 나중에 본편을 보실 때 주인공인 마추가 아지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씬을 눈여겨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글을 쓴 것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관객 반응을 좀 말씀드리면요. 참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샤아가 건담을 탈 때 옆에서 웃음을 참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미 사전에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와서 그러려니 하면서 보면서도 좀 이렇게 그 놀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관객 전체가. 제가 갔을 때는 한 굉장히 심야에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80% 가까이 객석이 많이 차 있었고 또 연령대도요. 이런 건 건담이 아니야! 그러는 그 50대, 60대 이제 꼰대 세대부터 또 최근에 이제 입덕한 어린 친구들, 커플로 오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의외로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한 평소에 건담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 안 볼 것 같은 사람도 제법 끼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연령대가 폭넓은 관객들이 이제 보려고 왔었고요. 일본 내에서는 1년 전쟁 역사를 틀어놨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굉장히 많이 그 걱정을 했다고 해요.
다만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건담이 아니야 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이 건담이 에반게리온 그 디자이너인 야마시타 이크토 씨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에 이제 건담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요번에 나온 건담은 완전히 에반게리온이네 라는 식으로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타마시 네이션 스토어에 새로 나온 요번에 지크박스 피규어를 보러 갔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구경을 하는 사람이 이번에 나온 건담은 완전히 에반게리온이구만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번에 건담이 이제 에반게리온에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어디까지나. 그리고 자크에 대한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런 곳에 슬러스터를 달아서 참 현실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기술이니까 구현할 수 있는 모빌 슈츠를 구현을 했구나 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디자인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일본 방영 시기에 맞춰 지크박스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4월 9일 오전 1시부터 인터넷으로 발신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베트남을 제외한 2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독점 발신된다고 하니 일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기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까지 기다리시기 좀 심심하신 분들은 제가 개요란에 링크한 지크박스의 주제가와 BGM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요네즈 켄시가 부른 주제가 공식 뮤직비디오에는 지크박스의 힌트도 들어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곡 자체는 호시마치 스이세이와 쯔미끼의 곡이 더 좋았으니 지크박스 본편을 보시기 전에 한 번씩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호시마치 스이세이의 뭐 어떻게 되어도 좋아라는 뜻의 뭐 노나떼모 이야라는 곡은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본편 시청 시 좀 더 가슴 뛰는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키바 클라스였습니다.